총장의 경험을 살려서 조국을 위해 자기를 불태우겠대. 그냥 거기서 불타. 그냥 거기서 타라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까지 무능력으로 못살게 굴지 말고. 여러분 지금 반기문의 별명이 뭐예요? 역대 가장 무능한 유엔 사무총장이야. 역사상 가장 무능한 유엔 사무총장이란 이름을 가진 주제에 그 경험이 뭐야? 무능력의 경험 아니야. 그 무능력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뭘 불태워? 보니까 다른 국제단체를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부른 거야. 워낙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반기문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느냐? 그게 중요해요. 반기문이 왜 전 세계에서 무능하다고 욕을 먹냐 하면 시리아 내전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 거야. 시리아 내전이 뭐냐면 결국 친미 정권, 친러 정권, 그 다음에 IS 이렇게 세 조각으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내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 다수가 시리아를 탈출해갖고 유럽으로 막 도피를 한 거야. 망명을 한 거야. 그래서 난민이 된 거죠. 근데 그 난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거기서 짜증이 나고 그래서 유럽이 지금 쑥대밭이 됐단 말이야. 결국 이 시리아 난민 문제를 유엔이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사이를 중재하지 못해서 결국 시리아가 박살나고 시리아 난민들 때문에 온 유럽이 쑥대밭이 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반기문에 대한 불만이 역대 최대가 된 거야. 그러면서 반기문이가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한 짓이 뭐냐? 내가 너한테 말 시킨 게 아니니까 네가 알아듣기가 힘들지. 아우 이놈의 시리는 진짜. 그래서 첫 번째는 시리아 내전 문제. 시리아 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온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고 두 번째로는 아무도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이고 지도자로 대우해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유엔 총회를 하는데 세계 정상이 만나주질 않은 거야. 그래서 뭐 했냐 하면 반기문하고 박근혜하고 7번을 만나. 유엔 총회 기간에. 그래서 매 새마을 홍보만 하러 다녔어.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들에다가 새마을 홍보하러 다닌 거야. 그게 반기문이야. 그런 반기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슨 대통령을 한다고 설치냐고. 자, 그 다음 어저께 말이에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유엔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어. 그거 봤어요? 그 유엔에서 아주 강력한 대북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 그래서 15년째 유엔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발표가 난 다음에 오늘 반기문이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유엔 결의안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 반기문이가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잖아. 근데 유엔 결의안에는 뭐가 있냐면 유엔 사무총장 출신은 다른 나라의 행정관이 되면 안 된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 후보나 총리로 가면 안 된다는 1948년에 유엔 결의안이 있어. 그런데 그 유엔 결의안을 지금 반기문이가 껌 씹듯이 그냥 씹던 껌 뱉듯이 버린 거야. 버리고 지는 지금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저께 나온 유엔 결의안은 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예. 자, 이걸 또 기사로 나와 있죠. 반기문 대통령 북한 보고는 결의안 따르라며 반기문 대선 출마 유엔 결의안 위반 여부 논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7년 한국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46년이구나. 46년에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 위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 프레시안 단독 보도와 관련 위반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유엔 사무의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아무래도 이 외교부는 반기문에 나와버리니까 유보적이겠죠.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반 총장이 17년 대선에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하더라도 이는 사무총장 임기 종료 후 1년이 흐른 시점이기 때문에 결의안에 명시된 퇴임 직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유엔 총회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북한에다가 계속 따르라고 요구하는 게 유엔 총회 결의안인데 그것도 의미 없는 거잖아. 다만 유엔 총회 결의안에 강제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완전한 논점 일탈이다. 강제나 벌칙 조항이 없더라도 위반은 위반이기 때문. 따라서 논점은 16년 말 퇴임한 반 총장이 17년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퇴임 직후에 해당하느냐로 모아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 과거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들이 특정 국가 대통령이나 총리 등의 직위를 지낸 전례가 없지는 않다. 8대 총장인 반기문 총장의 전임자들 가운데 오스트리아 출신 쿠르트 발트하임 전 총장과 페루 출신의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전 총장이다. 다만 발트하임은 81년에 퇴임한 후에 85년에 대선에 출마해서 4년의 휴지기가 있었고 더 케야르는 91년에 퇴임한 뒤에 2000년에 총리로 취임해서 9년의 기간을 두었다. 더 케야르의 경우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이 하야한 후 국가지도부 공백을 메울 과도 정부의 총리였기는 했다. 이들과 반 총장 경우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퇴임 후 4년에서 9년이 흐른 뒤 공직을 맡아 퇴임 직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큰 반면 반 총장은 상대적으로 그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국제법 및 국제기구 분야 전문가인 김준영 한동대 교수는 프레시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17년이 퇴임 직후냐 아니냐 부분과 관련해 임기를 마치고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며 상식적으로 내년이면 직후라고 봐야 된다라는 해석을 했다. 김 교수는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다른 회원국을 당황시킬 수 있다는 정보의 취득 때문인데 대사관. 지금 북한 핵 문제나 인권 문제에 대한 정보를 반 총장이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북한도 유엔 회원국 아니냐면서 내년 대선에 나가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유엔 총회 결의안 강제성 여부에 대해 외교부 입장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북한에게는 국제기구 거버넌스에 따라야 한다고 하지 않느냐며 편할 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유엔은 회색지대이고 국가를 초월한 일을 담당하는 곳이라며 원칙적으로 특정 국가의 공무원으로 안 가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사무총장이 그 정도로 유엔의 원칙과 부딪히면서까지 특정 회원국의 대통령을 해야 하느냐는 것. 익명을 원한 미국 변호사는 반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면 그 결의안이 무색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직후가 언제까지냐는 해석이나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결의안의 원래 취지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특정 외무장관을 맡아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본인이 퇴임하고 다른 사무총장이 취임해서 한 텀을 지난다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유엔은 국제적으로 초당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인데 어느 순간 당파성을 갖고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뛰어드는 것을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며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이 창피할 문제다. 유엔 사무총장을 하니까 인기가 급상승해서 대선에 나간다는 건 제3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논평했다. 예, 한마디로 그 후진국 일이다라는 얘기죠. 어디서 그만 읽으라는 얘기가 나와. 예. 국제법 전문가인 이용중 동국대 교수도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반 총장 같은 경우는 직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대략 유엔 사무총장 임기 한 텀이 지난 정도라면 모를까 올해 말에 퇴임해서 내년 여름에 대선 출마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몇 달 만에 특정 회원국의 대선에 나간다면 그간 유엔이 한 수많은 중재가 어떻게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임기 한 텀은 지나야 한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발트하임 전 총장과 같은 경우 퇴임 후 4년 만에 대선에 나간 것인데 1년의 시차는 있지만 대략 한 텀은 지났을 때라며 유엔의 기본 입장을 따라주는 게 한국인들이 사무총장에 나가는 데에도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유엔 총회의 결의도 강제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라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반 총장이 견지해온 원칙과 구분되는 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1년 정도면 직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한 원로 정치학자는 총회 결의안 자체가 원래 구속력이 없기도 하지만 1년이란 시간이 있으니 발트하임 등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이 결의안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사숙항 전 UN 경제사회이사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내정 간섭과 개인 자유에 대한 속박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로 봐도 유엔 사무총장을 했다고 해서 국내 정치 활동을 못한다는 건 유엔 취지에 맞지 않다며 유엔이 회원 국가에 대해서도 강한 속박권이 없는데 사무총장을 했던 개인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마디로 이제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 담당 사무처장은 반기문이 나가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유엔이 뭐 강한 속박권이 없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지금 반기문이 나오겠다는 이유는 자기가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라고 나오는 건데 유엔이 별로 중요한 역할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그걸로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냐고. 별로 중요한 일도 안 하는데 그걸 경력 삼아서 나오겠다는 게 더 웃긴다는 거지. 그죠? 진짜 반기문이 할 일은 아프리카에서 새마을 운동이나 해야 돼. 자, 그 다음, 예. 지금 이제 그 다음 뉴스는, 잠깐만. 삼성하고 최순실 사이에 뇌물죄 적용에 지금 특검이 집중하고 있다. 지금 이제 박근혜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을 하고 있잖아. 근데 박영수 특검에서 지금 이제 그 가령 K재단이나 미르재단에 들어온 돈들을 다 뇌물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야. 왜냐하면 준 쪽에서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설명 안 되는 돈은 누구와 누구 사이. 최순실이한테 삼성이 준 돈. 최순실한테 삼성이 80억을 줬단 말이야. 그 부분은 명확한 뇌물죄다.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특검에서 그 삼성하고 최순실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하여간 이 삼성은 최순실한테 80억을 줬어. 그 다음에 최순실은 박근혜한테 몇억 원 상당의 옷을 해줬어. 그래서 이게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거야. 예. 지금 그러니까 이 삼성이 최순실한테 80억을 줬다. 그리고 최순실은 박근혜한테 몇억 원어치 옷과 가방을 사줬다. 그리고 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수천억의 손해를 보면서 즉 박근혜가 관리하는 정권이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5천억인가 손해를 보면서 삼성 이재용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줬다. 이게 뇌물죄가 성립되는 고리라고 보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특검에서 그 삼성과 최순실 사이의 뇌물죄 적용에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유라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검찰에서는 정유라의 그 정유라의 여권을 취소시켰다. 말소시켜버린 거야. 최순실은 박근혜 스폰서였나? 특검 최순실 박근혜 금품 건넸나? 계좌 추적. 요 내용은 뭐죠? 예. 최순실은 박근혜의 스폰서였나? 특검 최순실 박근혜 금품 건네줬나? 계좌 추적. 최순실은 박근혜의 스폰서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뒤를 봐준 대가로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닌지 특검이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어제 뉴스죠. 박근혜와 최순실 관계가 40년에 가까운 데다 최 씨가 막대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는 점, 최 씨가 박 대통령을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시녀처럼 돌봐줬다는 점 등을 의구심을 짓게 만든다. SBS 뉴스8은 특검팀은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은 물론 필요하면 박근혜 개인 계좌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라며 최 씨가 자신의 뒤를 봐준 대가로 박근혜 측에 금품을 건넨 정황은 없는지 계좌 추적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근데
이게 계좌 추적으로 남길 거래는 안 했을 거라고 보고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옷값을 냈는지 그걸 검사해야 돼요. 특검 관계자는 이 방송 인터뷰에서 관련 계좌 추적이 아직 나선 건 아니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현재 박근혜에게 주고 있는 혐의는 제3자 뇌물이다. 즉 박근혜가 최고 권력자인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어 제3자인 최순실이 이득을 보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이 박 대통령이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계좌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은 제3자 뇌물이 아닌 박근혜 본인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계좌 추적이 이루어질 경우 특검이 최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자신의 흐름 내역을 자연스럽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최 씨가 박근혜에게 선거 자금이나 옷값 등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세계일보는 최 씨의 운전기사 김모 씨로부터 최 씨가 98년 보궐선거와 2000년 총선에서 박근혜에게 거액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입수해 보도했다. 김 씨는 신문 인터뷰에서 98년 4.2 보궐선거 직전 최 씨의 모친이 돈을 내가 가지고 내려가니까 라며 딸 넷과 나까지 5천만 원씩 내어 2억 5천만 원인데 네가 잘 가지고 내려가라라고 했다며 차로 최 씨 모친과 최 씨와 함께 가방 하나를 싣고 대구 달성군 대백 아파트로 내려갔다라고 증언했다. 또 7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고영태로부터 박근혜 옷값과 가방 4,500만 원어치를 최 씨가 대신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박근혜가 최순실을 통해 구입한 옷값 가방은 대통령에 모두 정확히 지급했다고 한다. 최 씨가 대납한 돈 없다고 펄쩍 뛰며 반박했다. 특검에선 SBS 보도 내용에 관해서 가타부터 확인하지 않고 있고 다만 보도의 출처와 관련해 특검에서 확인해준 바 없다라고만 밝혔다. 계좌 추적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진 않은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대통령이 모두 정확히 지급했다. 지금 하도 청와대가 수시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적극 반박을 했는데 대통령이 최순실을 통해 구입한 옷값, 가방 등은 대통령이 모두 정확하게 지급했다고 한다. 대납한 돈 없다라고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증거는 깠나? 박 대통령의 개인 돈이란 질문에 관계자는 모두 옷의 용도에 맞게 정확히 지급됐다고 말했다. 개인 돈인가 청와대 경비인가라고 거듭된 질문에 용도에 맞게 지급됐다라고 반복해서 말한 후 정확한 부분은 국정조사도 있고 상세한 부분은 말하기 어렵다. 그때 다 규명될 것. 그러니까 그 돈이 박근혜 개인 돈이냐 청와대 돈이냐 따져 물으니까 용도에 맞게 지급됐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옷의 용도에 대해 박근혜 개인적인 옷도 있을 것이고 순방 때 입을 옷도 있을 것이고 비용은 정확히 지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가 사들인 옷과 가방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결과를 지켜봅시다. 박영수 특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22일 날 우병우가 저기 청문회 나온다는 거 아니야? 네. 자, 내일 청문회 더 많은 관심과 저기 시청을 바라면서 이재용, 최순실 존재 작년 7월 대통령 독대 때는 알았을 것이다. 올해 2월께 알았다라는 국정조사 때 발언이 위증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 작년 7월 박근혜 독대 직후 박상진이라는 그 삼성 부사장인가가 박상진이 사장인가 부사장인가 그래? 삼성 임원이 최씨 모녀 지원을 논의하러 독일로 갔고 특검 늦어도 독대 뒤인지 증거가 많다. 특검에서 말하기는 그래서 늦어도 독대 직후에는 인지했을 것이다. 증거가 많다. 정유라 지원 결정권자는 이재용인가? 박상진 통화 내역 등 개입 흔적이 확인되고 있고 박은 지원 배경을 모른다. 즉 윗선에서 시키니까 했다라고 표시한 거다. 특검 대가성 확인에 수사 초점. 지배구조 개편 등 정부 지원이 절실.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거래 개연성. 정권 초기부터 미리 알고 베팅.
최순실이 손댄 창조경제센터 지원이.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지난해 7월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을 특검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은 앞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최 씨의 존재를 통해 2월에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어 위증 의혹도 일고 있다. 특검은 부회장이 최 씨와 딸 정유라 지원에 대한 삼성의 최종 의사결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재용을 불러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재용하고 최순실 사이에 주고받은 돈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자, 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의 자료를 검토하니까 최 씨가 박근혜 비선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부회장이 알게 된 시점이 늦어도 15년 7월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6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최 씨를 언제 알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아주 오래된 것 같지 않다. 15년 7월에는 존재를 몰랐고 올해 초쯤에 알았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근데 이제 이 국정조사에서 국회에서 선언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이재용이 그 뇌물로 최순실 모녀에게 돈을 지급했을 것이다라는 특검의 수사 이야기. 그리고 중요한 건 이재용이가 올 초에 알았다라는 말은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근데 그 나와서 한 표현을 보면 올 초쯤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저게 단정적이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게 과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예. 자, 다음 이야기는 이제 헌재 얘기로 넘어갈게요. 내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갖고 방송을 길게 못해. 미안합니다. 예. 자, 지금 자발적으로 업을 해주신 6,098분께 감사드리고, 아직 업을 안 하신, 예, 약 한 1,500분은, 뭐 믿고 안 하는지 궁금하고. 예. 저기야, 약을 먹어서 땀이 나고 있어. 다음 이야기는 헌재 결정 부분. 헌재에서 지금 탄핵 심판을, 내일이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헌재가 만나는 날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 그 국회하고 대통령 대리인단하고 헌법재판소가 만나는 날인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전혀 상반되는. 무슨 얘기냐면, 헌재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 지금 대통령 대리인이 요구하는 대로 탄핵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집중 심리제를 도입해서 1월 달 안에 빨리 결정 내려야 된다. 지금 헌재에서 두 가지 이론이, 두 가지 논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대립하는 것 같아. 예. 네. 그니까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측 대리인이 요구하는 건, 지금 같은 사건, 최순실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리가 중단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하는 거야. 이런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은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난번에 통합진보당 해산할 때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헌재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당을 해산했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났는데. 그런 것처럼 그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반드시 같이 가야 되거나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야 된다라는 건 헌재 스스로 자기 부정이야. 통진당 해산할 때는 그 재판 결과 안 기다려놓고 왜 박근혜 탄핵심판은 최순실 재판을 기다려야 된다는 궤 논리를 펴냐고.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외쳐야 돼요. 뭐 이 똑같은
형사법이 진행되고 있으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헌재 판결을 늦춰야 된다는 조항은 이미 통진당 때 깨졌다.